안녕하세요. 제천에 살고 있는 에이비어 송수입니다. 네, 많이 더우시죠? 원주도 많이 덥죠, 그죠? 더워서 고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밤중에 이 더운데 여기까지 다들 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아유 레디라는 예는 합니다. 준비가 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강의 준비가 됐냐라는 또 있, 또 준비가 됐냐라는 또 물음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준비되셨어요? 네. 예. 그럼 한번 해보는 걸로. 잘 들리세요? 저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좀 크게 아니면 크게 크게 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닌가? 아, 예. 저거 뭘로 보이세요? 저거 뭘로 보이세요? 삼각형으로 보이세요? 삼각형이 어디 있어요? 삼각형 보이신다고? 전 안 보이는데. 이거 삼각형이 없습니다. 카니자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데 삼각형이 없어요. 입 벌리고 있는 애들이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고정관념에 대한 이 얘기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삼각형이라는 게 없으면 저게 삼각형으로 안 보이죠? 입이 세 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실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아메이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지요. 밖에 나가 보시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오늘 들으시는 분들만큼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탈지에 보면은 142세까지 산다고 저 아기가 여러분 이거 저 아기가 142세까지 산다는데 어떠세요? 마음이. 어제 오래 살아서 굉장히 행복하겠구나라는 마음 드세요? 저 어떡하지? 이 생각 드세요? 어떡하지? 생각 들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아기가 너무 예쁘지만 142세를 산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준비되지 않은 142세는 정말 저거 너무 잔인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젊어 보이시는데. 본인 한번 예상해 보셨어요? 난 언제 얼마나 살까? 네. 전자가 있으시죠? 돈만 있으면 그죠? 예, 돈이 있으면 120까지 사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딱 뒤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 노동하고 기계 노동의 비중 변화라고 하는 거 요 그림을 좀 잘 보시면 예전에는 저희가 공구함 들고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다 손으로 망치질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뭐가 생겼냐면 드릴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근데 드릴로 이제 박아서 이제 공사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자동화 기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어때요? 기계로 진화를 하더니 마지막 그림을 보면 뒤에 있는 로봇과 앞에 있는 로봇 버튼을 딱 누르니까 사람을 어때요? 딱 어, 걷어차잖아요. 그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사람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통계 밑에 보이시죠? 2018년에 보면 인간이 71%, 기계가 29%, 그다음에 2022년에는 인간이 58%, 기계가 42%, 2030년에는 인간이 29%, 기계가 71%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이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나가보시면 좀 실감나지 않으세요? 옛날에 사람이 하던 거 없잖아요. 그죠? 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해서 왔는데 요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사람 많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다 자동화로 돼 있고 단양 같은 데는 아예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뭐 카드 넣고 알아서 하고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점점 더 이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을 하고 돈을 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할 일이 자꾸 없어져.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돈을 버시는지요?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앞으로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인생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 몇 년 살았어요? 60세를 살았어요. 자, 60세를 살았을 때는 저희가 1960년대, 70년대 뭐 이럴 때는 인생 전반전이 50에서 60이었어요. 그러면 전반전 뛰고 나면 후반전이 얼마 안 되잖아요. 10년이나 20년만 사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잘 봉양하다가 때 되면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2020년대 지금은 평균 수명이 얼마라고 해요? 12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 120세 시대에 인생 전반전은 50에서 60년이에요. 그럼 나머지 60년 어떻게 하실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0 나이 먹고 정말 힘드신 분은 일 시키면서 마음 편해하실 분 없죠. 그죠? 이래저래 밀리죠, 나이가. 그죠? 나이에서 밀리고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돈과 건강과 친구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돈 꼭 있어야 돼요. 그쵸? 저희 남편이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네, 저희 남편이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딱 지났거든요. 1년 이제 은퇴하고 나서 1년 지났는데 어, 은퇴한 다음 날 월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되게 웃겼던 게 은퇴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 날 월급날 전화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하루가 잘못 계산돼 가지고 전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을 보냈습니다. 예, 치사스럽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치 씨도 계산을 해서 공기업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떼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돈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빼가더라고. 예,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남편이 1년 동안 너무 먹고 놀고 너무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주 해피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돈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인데 여러분 요즘 하두가 건강이죠. 근데 올해는 산다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점점 더 줄고 있어요. 그죠? 요즘 저속노화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 몇 30, 40 된 사람들이 뭐가 오고 당뇨가 오고 비만이고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유행한 게 저속노화잖아요. 그렇죠? 건강이라고 하는 게 오래 살기는 하는데 건강 상태는 더 안 좋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프면서 길게 오래 사는 거예요. 사장님 120세라 그랬는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산다는 거. 아주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120세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사실 아멘 사업이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속에 있으면 건강이 자동적으로 챙겨지지 않나요?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친구입니다. 놀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놀 사람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그죠? 만날 사람이 없는데 늘 항상 혼자인데. 그죠? 그래서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이 안에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꼭 준비하셔야 돼요. 뭐? 돈, 건강, 친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준비를 지금부터 하세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 때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잘 때 돈 들어오세요? 저희 김창렬이 돈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 때도 계속 뭐가 일어나요? 소비가 일어나요. 그죠? 자고 일어나면 뻥 떠 있고 자고 일어나면 뻥 떠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많이 봤던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 봉급생활자하고 자영업자 전문직, 그 다음에 사업가 투자가 이거 뭐라 그래요? 직업의 사사분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쪽에 봉급생활자하고 자영업자에는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수입이에요. 내가 개미처럼 일을 해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업가 투자가의 분면 어때요? 인쇄 수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옆에 거미줄 쳐놨죠, 제가. 이 거미줄을 칠 때 거미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지만 거미줄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애를 써야지만 칠 수 있는 게 거미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미줄을 쳐놓으면 거기에 뭐도 앉아요. 파리도 걸리고 모기도 걸리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쇄 수입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거미줄을 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거미줄이 다 돼 있으면 거기에 나비도 가서 앉고 잠자리도 가서 앉고 뭐 이러면서 먹거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보통의 자영업자의 꿈은 뭐냐면 사업가예요. 이거 정확히 구분하자면 이거예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내가 개업을 해서 피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누구? 내가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생활을 하시면 그분은 자영업자예요. 그죠? 전문직 자영업자죠. 그죠? 내가 병원을 갖고 있는데 밑에 서브 의사가 3명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진로를 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사업가가 되는 거죠. 그죠? 구분이 가시죠. 그죠?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업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급생활자의 꿈도 사업가고 자영업자의 꿈도 사업가예요. 그런 사업가가 되고 나면 이제 뭐가 가능해요? 투자가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가와 투자가에 있는 분면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만드셔야지만 안정적인 이제 소득원이 된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따뜻한 얘기예요. 근데 이 그걸 얘기할 게 아니고 이 히가시노 게이코라고 하는 분이 일본의 작가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추리소설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세를 벌어들이는 외국 작가 2017년도에 70억 원을 벌여들였대요. 중국에서만 인세로. 여러분 책 쓰시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다작가로 알고 있어요. 다작을 하시는 분이에요. 1년에 책을 매년 4권에서 5권을 꼬박꼬박 내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럼 이분 돈 엄청나게 많이 벌겠죠. 그죠?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책을 써야 되는데 그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진영이 12억 1천만 원, 지드래곤이 7억 6,632만 원에 뭘 받는 거예요? 저작권료를 받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능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재능 가진 사람 중에 최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범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사람 벚꽃 엔딩하고 여수밤바다하고 그 샴푸 뭐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그런 재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업가가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스템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 나 똑똑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리턴 리스크도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을 임대하는 프랜차이즈예요. 돈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시스템을 구입하라는 건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성공률은 굉장히 높으나 돈이 많이 필요하죠, 이것도. 근데 이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스템에 합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돈과 능력이 부족하면 개방적인 사업 시스템을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서 가능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가능한 거 있죠? 몇 번 있어요? 3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 3번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자, 두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다 해야 되는구나. 이 물동이를 깃는 젊은이가 있고요. 이 물동이를 깃는 젊은이는 나중에 이런 때가 와요. 이거 뭐예요? 물동이가 엎어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물동이 엎어져 보셨나요 혹시? 안 겪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이 물동이가 한번 엎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망하거나 정리해고를 당했다거나 한참 일할 나이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마음고생이라던가 이 삶의 이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끼신다는 거 아세요 혹시? 그 몇 개월의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고 그동안에 그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건 삶을 너무나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물동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동이가 안전할까라는 건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물동이가 깨지던가 내가 넘어지던가. 내가 넘어지는 건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일을 더 이상 못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동이가 깨진다는 건 나 말고 외부의 상황으로도 물동이는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물동이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뭐랬냐면 틈틈이 뭐랬냐면 땅을 파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워서 자는데도 옆에 보면 먹고 있죠. 그죠? 그 옆에 보면 쉬고 있죠. 휴가 가서 쉬고 있는데도 뭐가 나와요? 물이 계속 나오죠. 그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소득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야, 너 그거 왜 하니, 너? 너 물동이나 잘라르지 저거 왜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웃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에서 꼭지만 테르면 계속 뭐가 나오는, 이 물이 나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볼게요. 지금 100이다. 나는 물동이 수입이 100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100이면 내가 파이프라인 수동은 0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좀 바꿔야겠죠. 너무 구조가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물동이 엎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 정도 80에서 20% 시간 지나면 이게 한 50대 50 되겠죠. 그죠? 더
완벽하려면 우리가 한 30대 70 정도 해놓으면 가장 완벽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 저희처럼 은퇴를 해도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남편과 제 얘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급여를 받는 월급장이었어요. 처음에 급여를 받을 때보다 은퇴하기 전에 급여는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돈은 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퇴직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이었다는 거예요. 작년이었고 퇴직하니까 급여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준비 안 됐을 때 이 상황은 어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급여에다가 알파1, 알파2의 수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급여에다 알파1, 알파2의 수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급여도 커졌지만 뭐도 커졌어요? 알파1도 커지고 알파2도 커졌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알파1은 저희는 아메이였어요. 알파2는 저희는 주식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알파는 알파2를 했더니 죠. 급여 없어졌는데 알파1, 알파2가 크니까 어때요?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1년 동안 일주일에 골프를 3번씩이나.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백수도 과로사 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지금 우리 남편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하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니어도 돼요. 굳이 이게 아니어도 되지만 다른 거 할 거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파1과 알파2의 수익을 만들지 않으시면 언젠가 때가 왔을 때 너무 힘들다는 거. 주변에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은퇴 시점이 됐다는 얘기는 남편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은퇴 시점이 됐다는 얘기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의 속성이라고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사장들의 사장이라고 하죠. 그죠? 네, 이분이 이제 그 목차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라고 하는 그 목차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하고 한 번에 딱 들어오는 돈하고는 가치가 틀리다는 얘기가 이 책에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은 1,000만 원인데 이게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 1,000만 원이 있고 한 번에 1,000만 원 들어오고 또 쉬었다가 또 1,000만 원 들어오고 하는 게 있어. 금액은 똑같지만 가치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매달 들어오는 그 1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준비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매월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근데 이거 제가 여쭤보거든요. 100만 원 쓰면 이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눈 정말 마트 한 번 가서 맘껏 사지도 못해. 그냥 몇 개 사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죠? 작은 돈이죠, 이거. 큰 돈 아니죠. 그죠? 매달 100만 원을 쓴다면 이건 정말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매달 100만 원을요. 투자를 한다면 이건 엄청 큰 돈이에요. 그죠? 이 투자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 금전적으로 주식에 투자해도 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투자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하는 것도 있고 내가 미래를 준비해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브론즈 빌더만 하시면 이 100만 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의 소득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걸 한번 투자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빗발하는 복리의 힘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내린 정의가 인류 최초의 발명은 복리라고 얘기했어요. 복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리의 마법을 즐기려면 빨리 시작하자, 길게 투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동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리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메이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리 인생 해서 아메이 사업은 복리 저축과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 경험을 다른 누군가한테 들려줄수록 소득이 어떻게 불어나요? 복리로 불어나요. 처음에 아메이 사업하시면 얘기하기 쉽지 않죠. 뭐 아는 게 있어 얘기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안 돼 있고 아는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써보고 또 하나씩 두 개씩 깨우쳐 가면서 그걸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한 경험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그러면 나의 성공률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10명한테 얘기해도 한 명도 제대로 설득을 못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내가 이만큼 올라오면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어때요?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소득의 특징은 이렇다는 거예요. 복리 저축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커진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과 아름다움도 복리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동의하시죠? 아메이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약간 이상하죠. 저 사람이 왜 맨날 똑같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이거라는 거예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관리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화장품 쓰셔야 돼요? 안 쓰셔야 돼요? 왜 일로 쓰라니까 자꾸.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냐? 나는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쉬고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못 써요. 아니 일로 하려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일을 해야지. 이거 바르는 게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르는 게 일 아닌가요? 발라서 우리가 때깔이 좋아야지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먹어서 건강 상태가 좋아야지만 다른 분한테 그것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로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려요. 일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나와요, 저희? 더마 아키텍트 나오죠. 그죠? 그거 나오시면 일로 열심히 하셔서 효과 보시고 밖에 나가서 전달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네. 여기 60년간 이어온 아메이 철학과 가치라는 거. 헬핑 피플 리브 베러 라이브즈라고 하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뭐예요? 도와서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쌍한 사람을 그냥 한 번 도와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나오죠. 한 번 도와주면 그걸로 끝이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물고기를 잡아서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메이 사업을 알려주는 게 바로 그런 한 일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핑 피플 리브베러 라이브즈를 완벽히 이해하시면 이 사업을 전달하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달하실 때 이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알파 1의 수입, 알파 2의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알파 1의 수입을 뭘로 만들자는 거예요? 안메이 서울을 통해서 만들면 이분이 나중에 은퇴를 해서 물동이가 깨지는 시점이 와도 어떨까요? 예. 알파원의 수입이 있어서 어때요?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그죠?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가서 얘기하지. 그렇게 좋은 얘기인데.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사람 중심의 철학에서 시작된 아메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아메이 뭐예요? 네 가지 가치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성취,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책임감, 개인가치 존중, 자유의욕과 정신. 이런 거가 우리 아메이에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우리 정책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가 보이고 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보통 보면은 회사에 이런 그 기업 그 철학이 뭐예요? 보통 근면, 성실, 자주, 협동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딱 공감되시죠? 근데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거. 세 번째 희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제 소개 하나도 안 하고 했네요. 제가 요즘에 강의만 하면 해져가지고 소개를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사실은 저기 공기업 처음에 이제 저희 남편도 공기업에 다녔었고요. 남편하고 대학교 때 저는 원래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엄마의 꿈이었지 제 꿈이 아니어서 제가 아주 과감하게 때려치고 학교를 때려친 건 아니고 졸업을 하고 나는 이제 딴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몇 가지 공기업 쪽으로 알아보자 해서 이제 알아본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한국통신 지금의 KT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KT 시험을 봐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0년쯤 일하면 제 생각이 제 어린 생각엔 그래서 10년 정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러고 나서 내가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만 10년이 다 됐는데요. 나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반으로 줄어요. 근데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해놓은 거라고는 딸랑 애들 낳는 거. 그냥 든든히 먹고 사는 거예요. 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거 내 10년만 다니고 그만둔다고 했던 걸 그만둘 수 없겠구나. 난 이러다가 평생 여기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아니고 아침에 회사 나가기가 너무 싫은 그런 이제 권태기 같은 회사에 대한 권태기 같은 게 막 시작이 됐을 때 제가 아메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때쯤에 저희 남편이 이제 아메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때 제가 오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메이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한 2년 열심히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만두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삶이. 많이 놀았죠, 그렇죠? 많이 놀았지만 중요한 거는 노는데 이 속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놀고 꾸준하게 하면서 놀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이 지났지만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때요? 성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하튼 그 희망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낮에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저는 원래 이제 총무회계 쪽에만 있어서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힌 일은 별로 없었는데 막판에 이제 퇴직하기 얼마 전에는 총무회계가 아예 없어지고 영업으로 싹 바뀌었어요. 저희 그 케이크가. 그래서 영업에 서서 있다 보니까 이제 쌈박질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막 이제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민원인들 있잖아요. 민원인들하고 싸우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 그죠? 저녁에 너무 진이 빠지는 거 피곤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교육장이 있었어요. 제천에. 지금은 없는데 교육장이 있어서 거기를 가서 그때는 2시간 강의였거든요. 2시간 강의를 듣고 나면 거짓말처럼 힘이 부쩍 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희망이었어. 무슨 희망? 나 여기 때려칠 수 있다. 그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힘으로 정말 버티고 굉장히 열심히 2년 동안 제 아마 사는 평생 가장 열심히 산 때는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2년 열심히 해서 딱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잘했죠. 음. 계속 그렇게 했으면 아마 빨리 성공했을 거예요. 그렇진 않았지만 여하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메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도 잘 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거 될 것 같은데 노래거든요.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인데 저거 우리가 아메 사업하면서 굉장히 오래 하고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동요가 있네? 동요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주기 있죠. 친구 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메사업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사실 저게 정답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친구가 안 되면 오래 안 가잖아요. 관계가. 그쵸? 친구가 되는 가장 좋은 건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들어주기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동요가 저게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느꼈죠. 아, 아이들은 벌써 이런 것들을 노래로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 어른들만 몰랐던 거였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말만 하지 말고 들어주기를 잘하시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제품 한번 알아볼게요. 유틸라이트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인데 저는 유틸라이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뭐예요? 원료로 최고의 과학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죠? 최고의 원료를 가지고 최고의 과학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어. 그래서 얼마나 좋냐면 이렇게 좋습니다. WX가 DNA 손상을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세계적인 권위 있는 뉴트리언트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이 됐죠. 이거 다 보셔서 아시는 거죠? 이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뱀파이어의 인터뷰. 누구예요? 저 이빨 딱 나온 사람이? 탐크루즈죠. 여기 탐크루즈가 나올 건데? 맞나요? 탐크루즈하고 브래드 피트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요즘까지도 핫한 아저씨들이잖아요. 요즘에 F1 더 무비라는 영화 개봉한 거 아세요 혹시?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아마 힘이 쫙 나실 거예요. F1 더 무비라고 해서 브래드 피트가 이 저기 F1 경기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자기 꿈이에요. 꿈을 꺾지 않고 끝까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해내는 과정인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감동은 당연히 있었는데 또 하나 느낀 건 와, 브래드 피트는 나이를 정말 잘 먹었구나. 나이 먹은 사람이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그거 제가 느꼈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래요. 어쨌거나 유틸라이트를 먹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잖아요, 그죠? 안 늙는다는 거.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 맞네요, 브래드 피트. 저 모습대로 여러분 평생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모습 있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그냥 끝까지 간다면 괜찮겠죠. 내가 나이가 먹는데 늙어가는 걸 보면 어때요? 마음이 좀 아프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내가 건강기능식품하고 저희 아티스리 제품 잘 발라서 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럼 어때요? 너무 좋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만 덥죠, 지금 떠들어서. 자, 그리고 저희 헬스앤 웰니스 플랫폼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기 마이랩하고 그로인랩하고 지금 마이 웰니스랩이 올 가을에 나올 거거든요. 이제는 아메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아메이는 무슨 회사다라고 얘기해요. 어? 세차 회사다. 맞아요? 치약하는 회사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아메의 정체성은 어때요? 아메의 정체성 지금은 이거예요. 헬스앤 웰니스 플랫폼 회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웰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게 우리 아메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돼? 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셔야 되고요. 어, 이 시성비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건강식품은 가성비보다 시성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가성비 얘기 많이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쓰고 버리는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야 하지만 몸에 남는 제품은 어때요? 시간 대비 성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 대비 성능이 어때요? 시성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먹을 건데, 오랫동안 꾸준하게 먹을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성능을 내는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먹는 건강식품 얼마나 저렴한가를 보시지 마시고,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시성비가 좋은 제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리죠. 그죠?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는 뭐 얼굴로 증명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쓰시고 뭘로 증명하자? 얼굴로 증명하셔야 돼요. 얼굴로. 저는 이거 일로 조금 많이 바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 이 제품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저희 세티니크에서 이 뭐 엘사 같은 거 계속 꾸준하게 쓰시나요, 혹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열심히들 쓰셨던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잊어버리고 안 쓰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꾸준하게 쓰시면 또 머리나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 사실 이 제품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매니아를 만드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그 유틸라이트나 아티스트리는 피부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매니아로 만드는 제품은 퍼스널 케어하고 홈케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매니아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퍼스널 케어나 이런 거 전달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땀이 되게 많이 나죠? 아니 저 가방 안에 저기 있는데 손수건 있는데 손수건 좀 갖다 주실래요? 주머니 없죠 지금. 음. 아니 이 퍼스널 케어나 홈케어는 매니아를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여러분들 전달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치아 다른 거 못 쓰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바디 제품 다른 거 못 쓰시잖아요. 찝찝해서 못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많이들 전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미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스프린 정수기는 세계 판매 1위 가족용 정수기 브랜드다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거가 미세 플라스틱 잡아준다는 건 들어보셨죠? 우리가 먹는 그게 몇 개월에 카드 하나를 먹는다고 하던데 그 신용카드 한 장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까지 다 잡아주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물이죠, 그죠? 이스프링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요건 내용이 뭐냐면 추정 60분에서 나왔던 건데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코벤트리 강에서 발견된 항생제 내성균인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아마겟돈이라며 경고한다라고.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수영을 했어요. 건너서 등산을 하는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한테 그 학생이죠. 대학생인데 여대생인데 여대생 다리에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에 뭐가 들어갔냐면 저 슈퍼박테리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염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 여대생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팔다리 잘라내고. 어, 무서운 얘기죠, 그죠? 강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슈퍼박테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런데 그런 슈퍼박테리아나 이런 것 우리가 만약에 물을 통해서 섭취가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게 코벤트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금강에 있다고 나왔거든요. 금강에 있으면 금강에만 있을까요? 금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금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도 있을 거야. 남동강에도 있을 거고 한강에도 있을 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정수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영화예요. 다크워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다크워터스는 그 저희 그 키워드 뭐죠? 그, 그 뭐라 그러지? 테프론. 테프론이라고 하는 그 코팅라이트 있잖아. 처음 나왔을 때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 왜 좋아했냐면 이게 들러붙지 않는 요리기구가 나온 거예요. 이건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요리에. 그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프라이팬 만드는 공장의 반경에 있는 그이 가축들 있죠. 농장에 있는 가축들 다 죽고 그리고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애를 낳으면 애들이 다 기형하고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법적 공방을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크워터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과부라 화합물이에요. 이 과부라 화합물이 자라던가 여러분 등산복에도 코팅제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녹색으로 해서 왜 방수 처리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가브라 화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생아 퇴출이나 이런 거에도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낙동강에서 한번 이게 가브라함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되게 빨리 덮이는 거 아시죠? 마이크로 시스템도 나온 적이 있고 가브라함물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금방금방 없어져서 찾을 수가 없어요. 기사 나중에. 그런데 나왔었어요. 예. 그럼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완벽하게 걸러주는 정수기가 있다면 그거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영화인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저희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너무 재밌었죠, 사장님. 예. 저희 작은 아들하고 한번 보고 친구랑 한번 보고 두 번 봤어요. 그리고 예,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잖아요, 그죠? 이게 블랙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장면 나옵니다. 불난 거, 그죠? 지금 먼지가 뽀얀 거 보이세요? 먼지 뽀얀 거 보이시죠? 그죠? 먼지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지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농사도 안 되고 그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먼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더러운 먼지 속에서 이제 지구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기에 너무 부적합하니까 어딜 가는 거예요. 그 다른 행성을 찾아서 이제 떠나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주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어딜까요? 이것도 영화일까요? 이건 어딜까요? 중국 같아요? 이거 중국 같죠? 이거 잘 보시면 이게 어디예요? 저희 광화문이죠, 광화문. 그죠? 광화문 광장에 우리 그 봄철에 미세먼지 많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어, 그죠? 예, 미세먼지 안에 뭐가 있어요? 중금속 있잖아. 납이나 뭐 이런 중금속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몸속에 들어가서 뭐 폐나 어디나 이런 데 문제를 일으켜서 하고 그렇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뭘 써야 돼요, 저희? 이거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엠모스피어 뭘 써야 된다? 스카이 쓰시라고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저렇게 금방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공기가 어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리하시면 요리에서 나가는 뭐가 있어요? 그 뭐야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하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예. 가스에도 나오고 또그 기름 덩어리 같은 거 떠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공기 오염 물질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청정기는 이제 필수인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정기 중에서 최고는 뭐예요? 저희 엠모스피어 스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스카이 많이 전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퀸, 그다음에 나이프 이런 거. 뭐 퀸은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잘 활용하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원포온 제품 있죠. 원포온 제품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고민할 거를 누가 다 해결해 줬어요. 저희 아메 회사에서 다 해결해 주지 않았나요? 원포온 제품을 사실 때 고민하고 사세요? 저당 케찹 너무 좋던데? 저는 계란 후라이에다 저당 케찹 뿌려면 케찹이 나빠서 먹지도 못하고 먹고는 싶고 맨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당 케찹이 나오니까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원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ABO들한테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 안 하고 우리가 안건 그런 제품들을 쓸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큰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보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메이 뭔가요? 저 에어비앤비, 구글, 그다음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 인스타그램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거 요즘 많죠, 그죠? 이런 것처럼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다?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누구한테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도 또 와서 똑같은 걸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예요. 음. 그럼 아메이 사업 뭐 하면 돼요? 일단은 처음에는 뭐냐면 바꿨으면 알아보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써보지 않은 거 말빨 안 쓰죠? 내가 써본 건 어때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꿔 쓰면서 알아보기 먼저 하시면 좋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반품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만족하시면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소비하시면 돼요. 주변에 소개도 가능하겠죠. 그죠? 만족하시면. 소비하면서 알리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뭘 하셔야 돼요? 시스템을 배우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사업가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그냥 예전에 그냥 뭐 그냥 집안일 하듯이 아니면 그냥 내 편한 마음대로 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배우면서 하셔야 된다.
시스템을 배우면서 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많이 공부해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이게 지금 물 있는데 이 물잔에 잔이 비어 있으면 내가 여기다 아무리 채워넣어도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처음에 공부하신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던가 없던가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서 꽉 찼어요. 그럼 이게 흘러 넘치는 때가 오죠. 그때가 되면 나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반응 좋아집니다. 그렇죠? 저 아메이섭 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지금도 싫어하긴 해요. 지금도 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너무 싫어했고요. 내가 이렇게 뭐 손들고 뭐 해볼게요라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 속에 오래 있으니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서 자꾸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하다. 배우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구매 습관을 바꾸시라는 거. 저희가 이제 비누 치약, 칫솔 치약 뭐 이런 거 사서 쓰시죠, 그죠? 이런 것들을 기본은 어디서 쓰셨어요? 마트에 가서 쓰셨죠, 그죠? 이런 걸 한번 바꿔보시라는. 마트에서 쓰시면 이게 뭐예요? 소비가 지출이지만 이걸 뭘로 바꾸면 브랜드를 한번 바꿔보는. 어떤 브랜드로? 아메이마트, 아메이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모아서 아메이 거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소비가 지출이 되고 이 지출이 뭐가 돼요? 매출로 되면서 나한테 뭐가 들어오더라? 수입이 들어온다는. 그죠? 그래서 유통을 좀 보자면 제가 제품을 살 때 소매점에 가서 사는데 이 소매점까지는 공장 총판 구매를 거쳐서 소매점까지 오죠. 그죠? 소매점 1,000원짜리를 사게 되면 공장에서 얼마짜리 만들어? 200원짜리를 만들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800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총판 도매 소매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요즘에 안타까울 수가 없는 게 너무 정보가 많이 공개돼가지고 요즘에 블랙머니가 없는 거 아시죠? 옛날처럼 뒷돈이 없어요. 그죠? 네, 깔끔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이 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품질은 좋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AS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편리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죠. 그죠? 그런 욕구에 의해서 현재는 유통업자 주도형이죠. 그래서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요. 소비자들은 거기 가서 제품을 샀습니다. 그럼 공장에서 바로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혜택이 있거나 이렇진 않죠. 예, 근데 현재 그 미래 주도형, 소비자 주도형의 미래를 좀 보자면 직접 판매 방식이라 그래서 아메이는 이걸 1959년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59년부터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회원인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공장에서 400원짜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에 줘요? 700원에 줘요. 그러면 원가는 올라가고 가격은 어때요?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제품이 좋은 거예요. 아메이 제품 좋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그때 보너스를 주는 건데 AB입니다. 생각되는 혜택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품질 제품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0% 만족 보증 환불이죠. 3개월 내에 얼마가 남으면 반만 남으면 돈으로 환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5%의 보너스를 주는데 이걸 뭘로 줘요? 현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사업의 기회가 됩니다. 아메이 매출 1조 2천억, 1조 2천억에 35% 하면 대충 4천억이에요. 4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ABO한테 뭘로? 예,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몇 천억 가져가신 분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분 중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대까지 가져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많이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80만 수익 구조부터 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 유통에서 가져가 있던 돈을 소비자한테 우리 그 회원한테 나눠준다고 했죠, 그죠? 어떻게 나눠주는가 보면 80을 좀 보자면 내가 있고 내가 A, B 두 사람한테 제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써보고 좋은 걸. 그리고 스폰서가 있어요. 스폰서는 처음에는 스토커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엄청 귀찮게 하잖아. 근데 스폰서가 어때요? 없으면 내가 사업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스폰서한테는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다 2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하면 스폰서님의 매출은 얼마예요? 80만 원이죠. 80만 원 6% 4만 8천 원이고요. 나로부터 생긴 매출은 20, 20, 20해서 60만 원이죠. 그래서 60만 원은 6%에서 3만 6천 원. 그다음 A 20만 원, 3% 6천 원, B도 20만 원, 3% 6천 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아메이 수익은 맨 밑에부터 나눠줘요. 그래서 A를 A 6천 원 주고 B 6천 원 줬어요. 그러니까 A 우리 60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에서 3만 6천 원 안에는
A 거, B 거가 포함돼 있죠, 그죠? 그래서 빼기 12,000원 해줬더니 저의 수입은 얼마? 24,000원. 우리 스폰서는 48만 원, 48,000원 안에 우리 그룹에 36,000원이 포함돼 있죠, 그죠? 빼줘야겠죠. 빼주니까 얼마? 12,000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 누가 먼저 했어요? 스폰서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매출도 누가 많아요? 스폰서가 많아요. 근데 소득 누가 많아요? 내가 많아. 이상하죠? 이런 게 어딨어? 있다는 거지. 그죠? 제가 KT 다닐 때 먼저 들어간 사람 소득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바깥에 나가보시면 다 피라미드예요. 사장한테 있고 그 밑에 뭐 있어?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갈수록 많아지지 않나요? 일은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밑에서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돈은 위에서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한 만큼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스폰서가 먼저 하고 매출도 많지만 수입이 내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많이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A가 많이 하면 많이 받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시작하시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꿈을 가지고 하시면 더 빨리 성장하실 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메 사업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서 400만 한번 볼게요. 나는 120만 원, A, B, C 다 120만 원 썼다고 가정하면 저희 그룹은 480만 원, 15%죠. 72만 원이고요. A 120만 원, 9% 10만 8천 원, B, C 다 똑같이 10만 8천 원. 약 32만 원. 빼니까 얼마? 40만 원이죠. 4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PB하고 BB가 있죠. 그죠? 이거 안 붙여놨고. 1.78이에요, 지금. 그래서 곱하기 1.78배를 하면 얼마? 실수입은 6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브론즈 빌더 있죠? 빌더 하시면 얼마 더 줘요, 여기다가? 30만 원 더 드립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 한 90에서 10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A, B, C, D 4명한테 한번 해보는 거죠. 400만, 300만, 200만, 100만 해서 전체가 얼마다? 1000만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21% 210만 원 각자 다 나눠주면 다 더하니까 120만 원, 곱하니까 얼마? 1.78 곱하니까 약 15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SP 정도 하시면 150인데 실제로는 어때요? 더 많죠? 개인 피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요즘에는 200에서 30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매출 유지와 성장의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작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생필품이잖아요. 한 번 쓴 거 어때요? 계속 싸서 쓰는 거죠. 저희 아들이 둘이 아까 사장님한테 여기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저희 아들 둘이 같이 있어요. 서울에 한 집에. 이것들이 제품을 저한테 목록을 정해서 보냅니다. 엄마 떨어진 거 이렇게 쫙 목록을 제가 보내줬는데 오늘 5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껴서 먹어라. 뭐 이런 거죠. 그죠? 생필품이라는 거. 걔네가 맨날 쓰는 거 바꿔 먹기만 하고 쓰기만 하는데도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라는 거예요.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원 늘어요, 안 늘어요? 나 혼자 시작했지만 회원이 늘죠. 그죠? 세 번째는 신상품이 출시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경험이 늘어난다는 거. 그죠? 이런 이유에 의해서 매출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네 알아서 하라 그러면 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런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돼요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시스템이고 그거대로 하면 사업이 어때요? 잘 돼요. 쉬워요. 그죠? 그러면 돌아가지 마시고 이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파트너 남자 사장님들 오시면 다 갔다 오시더라고. 하고 싶은 데대로 다 했다가 다시 이거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대로 하시면 제일 낫다는 거죠. 그죠? 2천만은 빨리빨리 시간이 없는 관계다가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았나 봐요. 예. 한 그룹이 독립됐죠, 그죠? A도 1000만 원이죠, 그죠? 그랬더니 그때는 리더십 보너스 6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너스가 150이고 곱하기 1.78을 하면 약 2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보너스 특징이 뭐냐면 얘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동이를 기르면 물동이가 엎어진다, 안 엎어진다. 엎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알파 1의 수입, 알파 2의 수입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매달 평생 증가되고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나오는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 아메리카에서 매달 들어오는 그 소득이 있다면 정말로 은퇴 후의 삶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거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인정 프로그램은요, 한 달에 1000만 PB 한 번 하면
그다음에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2번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다음 이렇게 핀이 쭉 있습니다. 사파이어 있고 최고로 파면 에메랄드, 6레그 하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핀들이 있고요. 자, 모든 한번 볼게요. 저는요, 머니 리치, 돈이요. 돈 많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희 남편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외상이. 저희 남편 친구가 학원을 했었어요. 한창 때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애들이 나이가 먹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젊은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원을 그만뒀는데 지금 이제 정리해야 하세요. 그러니까 선교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렇게 마르는 게 보여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이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저희 우리 그 남편을 저희가 애칭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 훈이라 그러거든요. 훈이. 이름이 끝자리라서 훈이라고 해요. 그 훈이는 미리 준비한 게 있어서 여유 있게 지금 어때요? 골프 치고 놀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타임 리치. 시간의 부자죠. 그죠?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아메이 사업이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라서 아침에 6시, 몇 시에 출근하죠? 9시. 그럼 8시 집에서 나가잖아요. 8시부터 6시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죠. 그럼 빠를 때 얘기고 늦게 오면 8시, 9시요. 시간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다가 아메이 사업하고 그만두니까 너무 행복하던데요? 시간을 내가 온전히 다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던데요, 진짜? 이 시간 리치 너무 중요하죠, 그죠? 돈 있으면 뭐예요? 시간이 없는데. 그죠?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프로필 리치죠, 그죠? 친구가 많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건강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 이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죠, 그죠? 저거는 저 친구가 탈출해서 뭐예요? 자유를 만끽하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시스템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요만한 그 딱 요만할 거예요. 밥숟가락 같은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땅을 팠고 물을 파요. 그게 얼마 걸렸냐면 20몇 년이고 26년인가 걸렸어요. 근데 그걸 땅 파는 걸 갖다 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로 땅 파서 나가려면 500년은 걸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26년 만에 정말 매일매일 파가지고 그 땅을 파고 물을 파서 결국은 탈출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꿈을 꾸는 사람한테는요, 지금 하고 있는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 사업을 하시면서 뭐 내 맘대로 안 되고 중간에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내 거잖아요. 내 일이잖아요. 내게 커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게 큰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직장생활 남의 일을 하는 거지 이거 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본인들 사업을 많이 키워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돈 걱정하지 말고 친구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에 건강 걱정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송민수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 주는 배세민 리더님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마지막 주 화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주에 또 화요일 날 죄송해요. 목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